안녕하세요,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 부티풀의 새로운 코너 원픽 리포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60% 넘게 올랐는데 아직도 저평가라는 평가를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상장 구리 생산 기업 프리포트 맥모란이에요. 티커는 FCX이고요. AI 데이터 센터부터 전기차, 재생에너지까지 전부 이 회사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리 ETF를 통한 접근법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 더 큰 레버리지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공격형 옵션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깔고 시작할게요. 원픽 리포트. 먼저 왜 하필 지금 구리인지부터요. 2026년 3월 현재 구리 가격은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 톤당 약 13,000달러를 넘나들고 있어요. 올해 1월 말에는 사상 최고가인 톤당 약 14,500달러 근처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 변화에서 비롯된 흐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큰 동력은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AI 서버가 들어가는 시설은 기존 대비 전력 소모가 최대 10배까지 높다고 해요. 이 전력을 끌어오고 냉각하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에 구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특히 AI 칩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한 액체 냉각 시스템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 이 냉각판에도 구리가 핵심 소재로 쓰여요. 한 리서치 기관 추정에 따르면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만으로 연간 약 30만에서 50만 톤의 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차도 한 대당 내연기관차의 약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구리를 소비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까지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구리 수요의 구조적 증가는 단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AI와 전기화라는 메가 트렌드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흐름이에요. 반면 공급은 빡빡합니다. 새 대형 광산 개발에 미국 기준으로 평균 약 30년 가까이 걸리고 주요 생산국들도 전력 부족과 규제 이슈로 증산이 쉽지 않아요. 국제구리연구그룹은 2026년 정제구리 시장이 약 15만 톤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불과 몇 달 전 공급 과잉 예상에서 완전히 뒤집힌 전망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구리 테마에 레버리지를 걸고 싶을 때 등장하는 게 FCX입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상장 구리 생산 기업이에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고 시가총액은 약 850억에서 900억 달러, 원화로 대략 120조 원 안팎입니다. 구리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금과 몰리브덴도 상당량 생산해서 부산물 수익이 원가를 낮추는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핵심 자산은 인도네시아 그라스베르그 광산인데요. 세계 최대 구리와 금 매장지 중 하나이고 프리포트가 약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올해 2월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원수명 전체에 걸친 운영권 연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존 2041년까지였던 라이센스를 광산 자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한 건데요. 다만 아직 양해각서 단계이고 최종 라이센스 발급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내 자산도 탄탄해요. 애리조나의 모렌시 광산은 미국 최대 구리 광산이고 베그데드, 세이포드 등 여러 광산을 운영 중입니다. 남미에서는 페루 세로베르데, 칠레 엘 아브라를 가지고 있어서 광산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최근 실적을 보면 2025년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0.47달러로 월스트리트 컨센서스 약 0.3달러를 약 60%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연간 조정 이비타도 약 100억 달러에 근접했고요. 이게 놀라운 이유는 2025년 9월에 그라스베르그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 80만 톤의 습윤 물질이 블록 케이브 지하 광산으로 유입되는 머드러시가 발생해서 7명이 목숨을 잃었고 연간 구리 생산량의 약 10%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도 실적이 좋았던 건 미국 내 광산들의 생산성과 높은 구리 가격 덕분이에요. 특히 미국 사업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반 수준으로 뛰었는데 이건 침출 기술 확대와 함께 구리 가격 상승 효과가 맞물린 결과거든요. 회사 측은 2026년 연결 기준으로 구리 약 34억 파운드, 금 약 80만 온스, 몰리브덴 약 9천만 파운드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 그라스베르그 복구는 계획대로 진행 중인데요. 올해 2분기부터 블록 케이블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해서 하반기에 정상 운영에 약 85%를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완전한 복구는 2027년쯤으로 보고 있고요. 이 재가동 일정이 FCX 주가의 가장 큰 단기 촉매예요. 여기서 FCX를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침출 기술 혁신입니다. 과거에 경제성이 없다고 버렸던 저등급 폐석 더미에서 구리를 추가로 뽑아내는 기술인데요. 파운드당 약 1달러 미만의 초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요. 2026년 목표 생산량이 약 3억 파운드로 이건 중형 광산 하나 분량이거든요. 추가 광산 개발 없이 기존 폐석에서 뽑아내는 거라 자본 투자도 거의 없고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연간 약 8억 파운드까지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어서 이게 실현되면 대형 광산 하나를 사실상 공짜로 얻는 셈이에요. 이런 기술 차별성이 FCX를 단순 광산주가 아닌 테크 마이너로 재평가받게 하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애리조나주 베그데드 광산 확장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광산은 매장량 기준으로 80년 이상의 채굴 수명을 갖고 있어서 선광 시설을 증설하면 연간 약 2억에서 2억 5천만 파운드의 구리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2026년 중에 투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 확정되면 그라스베르그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성장 촉매가 되는 거예요. 경쟁사인 BHP나 리오틴토 같은 대형 광산 기업들은 철광석이나 석탄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구리에 대한 순수 노출도라는 측면에서는 FCX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 ETF와 FCX의 차이를 명확히 해볼게요. 구리 ETF는 가격 움직임에 분산 노출을 주는 상품이잖아요. 반면 FCX는 구리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 매출이 되는 기업이라 구리 가격 상승분이 고정비를 넘어서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걸 이익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구리 가격이 10% 오를 때 주가는 그 두세 배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52주 최저가 약 28달러에서 올해 2월 사상 최고가 약 70달러까지 주가가 2배 넘게 뛰었거든요. 물론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구리 가격이 빠지면 이익이 급감하면서 주가 낙폭이 구리 가격 하락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리스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구리 가격 변동성이에요. 골드만삭스는 2026년 약 30만 톤 공급 과잉 가능성도 언급했고 미국의 정제, 구리 관세 정책 방향에 따라 단기 가격 조정이 올 수 있어요. 둘째, 그라스베르그 복구 리스크입니다. 2분기 재가동이 순조로우면 모멘텀이 생기지만 추가 사고나 지연이 발생하면 하방 압력이 상당할 수 있어요. 셋째, 인도네시아 정치 리스크인데요. 정부가 51% 지분을 보유한 구조이고 2041년 추가 지분 이전도 예정되어 있어서 정책 변화에 민감합니다. 넷째, 남미 사업의 높은 비용 구조예요. 파운드당 순현금 원가가 약 2.58달러로 구리 가격 조정 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다섯째, 배당 수익률이 약 0.5% 수준으로 배당 목적의 투자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이 정제 구리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FCX처럼 미국 내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수입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요. 반면 긍정적 요소도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목표가를 68달러에서 81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다른 주요 증권사들도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라스베르그 정상화, 침출 기술 확대, 구리 구조적 수요 증가라는 세 가지 촉매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고 원자재 기업은 상품 가격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극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원픽 리포트. 정리하면 FCX는 구리 테마의 공격형 옵션입니다. 구리 ETF가 안정적인 기본 베이스라면 FCX는 더 높은 수익 가능성과 더 큰 변동성을 동시에 가져오는 레버리지 선택지예요.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메인 코어가 아니라 위성 자산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고요. 예를 들어 원자재 테마 비중을 약 5%에서 15%로 잡고 그 안에서 구리 ETF를 중심에 두되 FCX를 약 20%에서 40% 정도 함께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구리 강세장에서는 FCX가 초과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고 악재가 터져도 ETF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FCX가 ETF보다 무조건 낫다가 아니라 보상도 크고 리스크도 크다는 걸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비중을 잡는 거예요. 구리 장기 강세에 확신이 있고 변동성을 견딜 수 있으며 기업 뉴스를 꾸준히 체크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반대로 원금 변동에 민감하거나 개별 종목 공부에 시간을 들이기 어렵다면 구리 ETF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편안한 선택이에요. 투자는 결국 자기 성향과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는 거니까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